인생이 길어졌잖아.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커리어 딱 하나로 꼽아서 산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20대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어 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멋있는 삶이지만 내 성격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왜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되나. 한 4-5개 골라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성취감, 만족, 행복 이런 것을 따로 이뤄보자. 딴 사람이 정해준 성공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정한 성공을 하고 싶어. 딴 사람이 상을 주든 딴 사람이 와 너 진짜 커리어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길로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리절트로서 내 다음 사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특히 미국에서. 내가 연극을 뉴욕에서 몇 개를 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일로 인해서 이제 내 다음 사람들이 쓸 무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딴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게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신재명님은 예일 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하시고 현재는 뉴욕에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우로서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뮤지션, 극작가 등등 여러 매개체를 통해 본인을 표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배우로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재명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현재 배우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 활동 중인 신재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프로필 웹사이트에 거북이 로고가 있던데 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고른 건데 귀여워서 지금 와서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거기다가 좀 천천히 살아보자. 내 희망이나 야망이 빨리 성취될 것도 아니고 한 40년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형 희망이나 야망이 어떤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자.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오래오래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살아나가면서 만족이라는 걸 찾자가 나한텐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일은 어떤 거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만족만 되면? 그때 다르겠지? 그것도? 그 스테이지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엄청나게 집착하고 이런 건 아니군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럼 그런 대충 그림이 있어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뭘 이루고 싶은지? 쉽게 말해보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런 사람들이 한 주말 아빠 우리 여행 가요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 가자 하고 갈 수 있는 생활. 그 가족들이 어떤 걸 바랬을 때 그거를 무리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지. 그 좋은 추억을 부담 없이 쌓을 수 있는 정도의 그거면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일에 너무 박히다 보면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얼티밋 골은 그건데 결국에 형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일하면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 어떤 일을 하는지는 행복과 만족에 좀 더 관련된 건가요? 그지? 하고 내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은 인생이 길어졌잖아.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커리어 딱 하나로 꼽아서 산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20대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어 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멋있는 삶이지만 내 성격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왜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되나. 한 4-5개 골라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성취감, 만족, 행복 이런 것을 따로 이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살면서. 그러면 이제 그 4-5가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형이 지금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오디션도 보고 있고 음악도 만들고 있고 재작년에 앨범 하나 냈고 약간 요즘은 퍼포먼스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있고 옛날에 미술도 약간 많이 했었고 격투기도 하고 직장도 다녀보고 살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 그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탐험을 해보신 거예요? 탐험이라고 불러도 되고 나는 할 때는 다 100%로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연기, 음악, 공연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다가 정하게 된 거예요? 땡기는 대로. 땡기는 대로? 실제로 땡기는 대로. 그냥 막 멋있다, 아니면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하면 그냥 바로. 글도 써보고 요즘 소설 같은 거를 써보면서 이제 출판사도 알아보고 이런 중이야. 내가 딱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아 저거 멋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한 번씩은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솔직히 내가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막 와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계속 내가 해보고 싶어서 계속 20년, 30년, 40년 계속 캐다 보면 뭔가는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일들 지금 형 하는 게 다 거의 다 예술 쪽이잖아요. 그지? 그 예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그게 그냥 근본적으로 끌려요? 그냥 예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끌려. 나는 솔직히 내가 어릴 때 꿈이 음악인이 되고 싶다. 꿈이 배우가 되고 싶다. 이건 아니었어. 내가 16살 전까지만 해도 공학을 하고 싶어 했어. 어떤 공학? 그 Theoretical Physics and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이랑 천체 물리학이라 그러나? Astrophysics 같은 거. 아, 애스트로피직스는 천체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네, 거. 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하든 말든 내가 이 분야에서 멀리 가든 말든 흥미나 행복을 계속 끌고 나가기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사실 어린이 때는 그냥 이렇게 그지. 뭐 책이나 이런 거 대충 읽고 와, 멋있다.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건데 막상 이제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서 공부해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엄청 재밌어 할 건 아니구나, 다른 게 더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군요. 뭐 대학교 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때지. 대학교 2학년 때. 그럼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물리 공부를 대학교에서 했었어요? 그지. 물리 공부, 수학 공부 다 공학도 공부하고 그걸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 대학교를? 대학교 자체 입학을 물리학 쪽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공을 건축 쪽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연기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간극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연기를 하게 된 거고 건축은 어떻게 해서 전공을 하게 된 건지. 여러 번 바꿨어. 이제 공학이나 물리학을 하다가 작가가 돼볼까 해서 글 쓰는 전공으로 약간 바꿨다가 거기서 또 이것보단 건축 디자인 쪽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봤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멀지가 않아. 건축이랑 내가 지금 하는 일이랑. 나의 재능이나 나의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다중이 보고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분야야. 그게 건축 특히 그렇고 특히 건축 학교나 건축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은 항상 밤새도록 네가 고생을 해서 그린 그림, 밤새도록 만든 모델 이런 거를 매일 아침에 올려서 아주 찢겨. 찢기는 파트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그 찢기는 거를 당황하지 않고 아 감내하고. 감내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그려본다는 게 난 좋아. 아 그러면 사실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뭐 대학교 때 연기를 하다가 비슷한 방향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게 더 재밌네 라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생각보다 재밌네도 있고 내가 가진 나한테 이제 주어진 이 몸, 이 목소리, 뭐 움직임들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한테 무슨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느낌이거든. 감정적인 임팩트도 있고 공감을 줄 수 있는 나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는 나랑 같은 언어를 안 써도 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 몸, 내 목소리로 공감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희한하게 좋은 기분이야. 막 뭐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걸 또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날 뭐 코미디면 그냥 웃고 그냥 슬픈 영화면 그거 보고 울다가 뭐 다른 사람 생각도 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임팩트들을 하루하루 주는 건데 내 몸짓, 발짓, 뭐 목소리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네요. 그지? 그것도 그렇고 내가 건축 들어갈 때 이 생각을 약간 하긴 했어. 아, 내가 이런 학교에서 이런 건축 전공을 하면서 이거를 해나가고 너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면은 한번 뻐겨볼 만 하겠다. 연기라는 세계에 나가서도.
비슷하게 매일매일 이제 내 몸과 내 목소리와 이게 꺾이고 찢겨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건축학을 공부하면서 약간 피드백을 견뎌내는 힘이 좀 길러지고 어차피 생각해보면 연기도 비슷한데 근데 이게 더 재밌는데 나도 이거 연기하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 그것도 있고 그냥 끌렸고.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연기 임팩트에 대한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after the fact잖아요. 일어나고 나서 이런 게 너무 좋네 뿌듯하네인데 아니야. 연극을 시작했구나. 연극. 영화 찍을 땐 맞아. after the fact지. 이제 가서 상영을 하던가 이런 걸 볼 때 그때 그렇게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나 TV 찍을 때는 별로 그런 공감적인 기분은 안 나지. 그쵸. 스태프들 있고 그지. 막 카메라도 많고. 찍을 때는 이제 다른 이제 배우랑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재밌지. 너무 좋고 그게 딱 맞잖아. 합이 아름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약간 매지컬하고. 근데 봐봐, 영화나 TV나 이런 거 찍을 때는 한 12번에서 20번을 찍을 때도 있어, 같은 5마디를. 근데 그 12번 20번 찍은 것 중에 딱 하나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봐. 내 느낌으로 와 이건 진짜 잘 됐다, 찢었다. 내가 찢었다 이거는. 네. 그게 쓰여져? 안 나와. 딴 테이크로 골라. 그것도 형의 눈이랑 다른 거니까. 그것도 있고 완전히 이제 연기랑은 연관이 없는 이유도 있고, 약간 소리가 잘 안 잡혔다, 카메라 무브멘트가 약간 틀렸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연극은 배우의 놀이터고 영화나 TV는 편집자랑 감독의 놀이터라고 그래. 그렇네요. 그러니까 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하면서 느끼는 연결이 되게 큰 파트이기 때문에 연극을 더 그러면 또 재밌게 연극이 훨씬 좋아. 나는 배우로서 성취감이나 희열을 느끼는 게 연극할 때야. 이제 연극에서 나랑 같이 하는 다른 배우들과 오디언스랑 공감을 해가면서 할 때마다 다르게 내가 사는 이 세상이랑 내가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과 내가 무대에 서 있을 때 관중한테 느끼는 느낌들도 이제 반영해서 그걸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지컬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연극은 절대 없는 거네요. 없지. 똑같은 연극이어도 제대로 한다면 없지. 그 배우의 사생활도 있을 거고 뭐 그날 온 사람들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와, 너무 재밌네요. 이 갖고 놀 수 있는 그치. 공간이 크니까 여백이 크니까 진짜 놀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훨씬 재밌지. 네. 공연하는 그 게 관객이랑 또 커넥트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재밌지. 연극을 제대로 한다면 진짜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닥이 많이 없지. 특히 영화나 TV 이런 데는 컨시스턴시가 중요하잖아. 이 웃긴 게 뭐냐면은 연기 학원이나 연기 학교를 다녀봐. 내가 아까 말한 식으로 네가 받는 대로 주어라, 네가 느끼는 대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네가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해보고 싶다면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살려서 그때그때 나오는 게 달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세트장 가봐. 영화 세트장 가봐. 원하는 정답이 약간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그지. 특히 그런 감독들이 있어. 원하는 정답이 있고 정답뿐만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가 있어. 이제 연출을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땐 연기고 나발이고 그냥 머리를 좀 더 이제 45도 각도로 해주세요. 네. 목소리는 좀 더 낮추고요. 네. 하고 너무 많이 뭐 그렇게 뭐 화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 돼. 확실히 그 감독마다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그 홍상수 감독인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본을 당일날까지 안 준다는 감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대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감정을 뿜어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감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도 있고 아예 그냥 리허설을 한 40번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딱 맞추는 감독들도 있고 그 사이에 많지 또 스펙트럼이. 아니 그 형 삶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 나는 이렇게 많이 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있나? 표출하고 표현하고 연결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없었고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이제 삶을 보면은 일 갔다가 코딩하고 집에 와서 편집하고 이러고 보통 자거든요. 내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이렇게 프로덕티비티에만 신경 쓰고 생산성 있는 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좀 힘들었었거든요. 좀 정신적으로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연결하고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좀 부족했구나. 좀 생산성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느껴서 많은 지금 현대 사람들도 그럴 것 같고 좀 더 표출하고 표현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써보면 좀 더 꽉 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풀필링한 라이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뭐 그때 사람들 막 많이 만났었거든요. 너무 이제 힘들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연결성도 느껴지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깨닫게 됐었어요. 나는 과연 이걸 얼만큼 하고 있나? 지금 너는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자기 표현이라고 안 느껴져? 너무 느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의 10%의 시간이고 90%의 시간은 편집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너무 재밌죠. 할 때는 인터뷰할 땐 너무 재밌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편집할 때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한창 그 인터뷰를 막 몰아넣어서 찍고 편집을 이제 릴리스 준비하면서 막 했을 때가 있거든요. 똑같아. 형도? 똑같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라 한 95%의 뉴욕에 사는 이제 배우들 똑같은 느낌일 거야. 왜냐면은 걔네 인생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봐. 시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뭐 운 좋은 몇몇 있겠지? 항상 일이 있는, 항상 일이 잡히고. 걔네 빼고는 거의 그냥 바텐딩하고 직장 다니고 오디션 보고 딴 일 하면서 돈벌이 하고 하다가 딱 잡히면 5% 10% 불태워서 연기를 하고 표현이나 그런 표출을 하고 다시 밋밋한 인생으로 돌아가고. 그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크지. 근데 그 괴리감을 이제 싸워 나가서 계속 이 일을 해보겠다 맘 먹고 항상 안 해도 된다. 그 한 5% 10% 태우는 게 난 그래도 너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형 말대로 많은 배우들이 보내는 시간은 수많은 기다림과 거절 속에 있으니까 그걸 겪으면서 어떻게든 이걸 더 표현하고 싶고 더 표출하고 싶어서 글도 쓰는 거고 음악도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닐까. 예술가들 몇 명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극작가도 하고 뭐 연극도 올려보고 뭐 직업도 있고 미술도 하고. 왜 이렇게 다들 많이 하지? 저의 마인드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다 애매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이렇게 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메인은 있지만 그 메인을 하는 거 기다리는 시간 와중에 어떻게라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처럼 이제 애매해도 괜찮다. 한 30년 계속 애매하게 하다 보면 뭔가는 되겠지.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뭔가가. 뭐 성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덕트가 나오겠지. 프로덕트도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치? 돈과 여유는 나오고. 나오면 좋지. 그런 면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냥 할 게 없어서 할 때도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야 내가 예술인인데 지금 2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눌러 앉아있다.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 너는 네가 뭐라고 지금 예술인이라고 자칭을 하냐. 지금 집에 앉아서 시간 뜰 때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그지. 게임만 하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예술인이냐 이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글을 쓰던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던가 그럴 때도 많지.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런 다른 예술 활동들이 형의 각자의 그 예술 활동들에 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행위가 뭐 연기에도 도움이 되는지 글 쓰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 내 생각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제 연기할 자리를 만들고 글도 쓰고 사람으로서 성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별개고 연기나 음악이나 글이나 이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제 예술인으로서 공허함이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공백이. 공백이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렇죠? 세상을 받아들여야지 뭔가를 표출을 하지. 계속 표출만 하면은 예술인을 자동차로 생각해봐. 연료를 안 넣고 앞으로 나가? 나 혼자 아무리 바쁘게 연료를 안 넣고 나가려고 그래도 안 나가. 어떻게 보면은 댐이 물을 흘려보내려면 물이 차야 되는데 물만 계속 흘려보내면 이제 더 이상 보낼 물이 없는
그지. 거군요. 그러니까 표현 활동에 제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구나. 제가 요즘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좀 번아웃에 관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예전보다 좀 격렬하게 살고 있어서 이거를 저도 형 말처럼 3, 40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하고 연결하면서 제가 몰랐던 또 삶의 다른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꼭 팟캐스트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슬럼프가 와도 잘 견뎌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긴 한데 번아웃이나 슬럼프 같은 게 온 적은 있으세요? 많아. 지금도 번아웃 슬럼프고 따지고 보면 번아웃 슬럼프 상태로 한 일도 많고 솔직히 내가 아까 말했듯이 할 게 없어서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 할 게 없어서 예술 활동을 할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할 게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번아웃이야.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지. 그렇네요. 근데 그 하기 싫은 거를 이겨내고자 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랑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때때로 있어. 근데 내가 번아웃을 그렇게 다루는 게 좋다는 건 아니야. 밀고 나가자 이거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자신한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드물고 그렇게 했을 때 억지로 했을 때. 근데 난 그렇게 했을 때가 많아. 그래서 특히 더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공백이 중요한 것 같아. 번아웃이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지쳤구나. 거기서 생각이 지쳤는데 내가 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단 나는 지쳤다. 이 지친 나의 몸과 지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도록 살고 싶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형 만약에 예술 활동에 공백을 많이 갖게 되면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그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 프로덕션 거기서 하는 일들. 근데 형은 그거를 순전히 돈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그 예술 활동이 형을 잡아주는 창구일 텐데. 어떻게 보면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 일도 공백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 나는. 왜냐하면 공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술 활동과 관련 없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을 인생 살면서 처음 다녀봐. 전에는 뭐 프라이샵에서 프렌치 프라이 굽고 저기 탄 거 많아. 굉장히 막 손 보면은 다 탔고. 예일 나와서 프랜차이즈 하면서요? 야 딱 했어. 맨날 그러잖아. 야 너 좋은 학교 안 가면은 버거 돌리고 있다 이러잖아. 난 진짜 돌렸다? 난 진짜 그거 했다? 프라이쿡? 오. 그거 하고 바텐딩도 많이 하고 야 내가 컨스트럭션까지 했어. 막노동이요? 망도동까지 했어. 저 뉴욕 사이트 가서. 다 돈벌이지. 직장? 이것도 돈벌이야. 근데 특히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살면서 못 느껴볼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표현과 표출의 삶은 아웃풋의 삶이고 또 아웃풋은 어떻게 보면 또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일상적인 또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인풋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영화나 TV를 보거나 아무리 판타지 이런 거라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아, 저 사람은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잖아. 일상적인 공감들. 일상적인 공감들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상적인 공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려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런 고통이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나도 이 직장을 다니면서 얻은 게 많아. 돈도 얻었지만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번아웃,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흔히 얘기해줬던 짜증, 상사한테 화가 나 있는 그 상태, 중간에 껴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떡하지 이런 이제 사소한 것들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같은 뭐 그런 드라마를 찍는다 하면 몇 년 전에 신재명이라는 배우가 찍는 거랑 지금 찍는 거랑 많이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지. 공감할 수 있는 삶이 다르니까. 많이 다르지. 그래서 난 계속 공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자 이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면서
아니 경험을 해보면서 살고 싶어. 이 직장도 다녀보고 뭐 창업도 한번 해보고 건축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걸 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익스피리언스를 반영을 해가면서 연기를 그러니까 뭐 연기 공부라는 게 이제 연기적인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뭐 발성이 될 수도 있고 표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삶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삶에 대한 공부도 연기 공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나중에 형이 뭐 잘 되는 배우가 돼서 작품 활동만으로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더라도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한 또 취미들을 또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자기계발 분야에서 레전드적인 존재가 한 명 있어요. 데이비드 가긴스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 해군 특전사죠. 그러니까 네이비스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 당하고 초고도 비만에 막 일했던 사람이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제 나는 네이비실이 돼야겠다. 근데 뭐 막 300파운드 막 나가는데 130kg, 140kg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막 트라우마도 있고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 3번 정도 도전을 했어요. 또 뭐 글을 또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기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전사 시험들은 보통. 근데 그런 공부 시험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네이비실 들어가서 헬위크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리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진 상태에서 막 그거 막 묶어가지고 막 뛰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 강력함의 화신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stay hard. 항상 딱딱하게 지내라. soft하지 말고. 턱걸이도 막 3개 신기록 막 몇천 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매달려 있다가 막 하나씩 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고 초고도 비만이었던 사람이 울트라 마라톤도 뛰고 멘탈 강한 사람의 근본인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분도 그냥 너무 익스트림 하신 분이라. 근데 그런 익스트림한 예를 보고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가긴스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람은 1년에 몇십억씩 강연만 하면서 벌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직업이 뭔지 알아요? 레스큐 파이어맨이에요. 소방서에 속해서 산불 큰 거 같은 거 나면은 이렇게 헬기 해가지고 드랍돼서 내리는. 돈도 진짜 조금 받고 너무 위험한 직업이고. 근데 이 사람의 이 삶을 트랜스폼 해준 그 행동들이 계속 나 자신과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이 악마와 싸우는 그 사람은 진짜 거의 악마 수준인 것 같아요. 책 읽어보니까. 근데 그 악마 수준인 사람과 계속 싸우고 그런 행동이 결국에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와줬고 이 마인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은 한순간만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연들만 하고 다니고 팟캐스트만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데일리 잡이 그렇게 그냥 사선을 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잣대를 대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또 성공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야 그거 보면서 진짜 원 오브 원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관련된 얘기 아닌가. 뭔가 나를 세상과 같이 연결해주는 그 고리를 끊지 않고 성공해도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지. 비슷한 거지. 그 사람도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거를 몇십 년 계속 해봐. 사선을 넘는 생활을 안 하고 그런 걸 계속 하면은 그런 머티리얼이 안 나올 것 같아. 같은 머티리얼이라도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만약 그 사람이 다시 그렇게 똑같이 300파운드로 살찐 다음에 얘기하면은 다르겠죠, 임팩트가. 비슷한 것 같아. 뭐 내가 사선을 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모든 예술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랑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 시대랑 지금의 문제랑 사회 문제랑 이런 거를 이제 대표를 하는 분야잖아. 근데 그런 분야에서 세상이랑 끊겨 살 수는 없잖아. 그렇네요. 점점 더 세상에 뛰어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또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갖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지난 뭐 30분 동안 하고 있잖아. 솔직히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살아? 다 희망이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100%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0, 70%만 그렇게 살아도 난 진짜 성공이라고 보거든. 뭐를 하든 간에. 지금 물어보는 게 맞는지 좀 되는 퀘션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합리화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공백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논리적으로 납득은 돼요. 특히 예술에서는 그게 납득이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예술을 많이 안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공백의 시간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시간이 가끔은 아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형은 그런 고민은 해요. 그러니까 공백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형이 이제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게을러서 쉬고 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요. 나는 그것도 그냥 인생이라고 보거든. 핑계를 대는 거면은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억셉트를 하고 이제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뻐겨봐야지. 그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네요, 제가. 아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걸 이제 연기학교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거를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부터 생각을 하라고 그러겠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끼지? 내가 좀 쉬면 어때서? 왜 핑계를 대야 되지? 내가 핑계를 대고 있나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왜 핑계를 대야 되지? 내가 하루 쉰다고 내 인생 망쳐? 내가 하루 쉰다고 남이 뭐라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사실. 그지? 네. 근데 내가 왜 핑계를 대고 있지? 그냥 쉬면 되는데 사실 그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질문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지? 거기서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 인터뷰 중에 한 분 이제 아트갤러리 하시는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달려야 될 시간과 되돌아봐야 될 시간 구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형이랑 이제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형이 해준 대답은 자기는 그 대답이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계속 달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굳이 멈춰서 돌아봐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달리고 있는데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막 이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좀 생각 덜하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겠다. 몸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를. 그리고 형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한 반 동의해. 약간 몸이 알려준다? 나의 생각, 나의 몸이 나한테 말해주는 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 굉장히 중요하지. 감이라는 게 굉장한 거니까. 근데 사람 생각이 실제로 봤을 땐 그렇게 단일하지가 않잖아. 딱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100% A로 나오기가 힘들잖아. 100%그 정도로 단일하게 나올 수 있는 정답이면 당연히 몸이 말해주면 들어야지.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나? 아니다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하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메시지를 거의 90%를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듣는 방법이 딱 그냥 결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다시 이제 배우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체능을 접해오면서 살아오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냐 아니냐, 나의 취미로 남길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미로 남기고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형은 정말 늦게 발견을 했는데 이 연기라는 거를 대학교 때 이거를 내가 취미가 아니라 진짜 인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좀 진지하게 대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계속 취미로 갖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취미로 해야만 되는 분야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취미라는 것을 직업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약간 더 낮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저 완성도나 이런 게 좀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취미로 해서 나온 작품들이나 취미로 시작해서 나온 회사들이나 굉장히 많잖아. 이 사람이 본 직업이 이게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빠져서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그건 취미지.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소리를 했어. 내 직업은 내 인생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취미로 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취미와 직업의 차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닐까?
왜냐면 결국에 내가 하는 활동에 돈을 누군가가 지불을 하면 그리고 그걸 내가 먹고 살면 그게 직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내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거에 얼마나 진지한지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이게 직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 말대로 취미로 접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고요. 취미로 접근해도 퀄리티랑은 사실은 다른 얘기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예체능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항상 생각해놨는데 체육은 직업이랑 취미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퍼포먼스가 또 있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 레벨과 룰이라는 게 되게 없는 계열이고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체능에서 그냥 예술과 체육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얘기 나눠야 되지. 네. 예체능이라는 게 벌써 이제 좀 오래된 컨셉이잖아.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그쵸 너무 다른데 너무나 다른 그냥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지 않는 분야를 다 그냥 묶어놓은 거잖아 거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 그지. 근데 이제 한국도 그런 데서 좀 멀어지고 있잖아.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정부 쪽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바뀔 것 같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러면 형은 아직 이 배우라는 거를 막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딱히 없고 형 애초에 직업은 나의 삶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취미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데 그럼 되게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었겠네요.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니까 이걸 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안 했었어요? 돈은 뭐라도 하면서 벌면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취미로 갖고 싶다는 게 취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면 죽는 일들 같아. 예술 쪽 일이요. 나란 사람을 내가 알잖아. 연기나 음악이나 글이나 이런 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뭔가가 망가져. 직업적인 분야들이 있지. 연기에도 자신을 이제 프로덕트로 삼아서 팔아야 되잖아. 직업적인 분야들도 있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컨트랙트도 하고 비즈니스적인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건 이제 따로 생각하고 예술적인 것들은 취미로 담고. 그럼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거는 직업으로 해서 프로페셔널 쪽을 묶어놓고 연기를 그 배우라는 직업과 좀 분리하는 것. 야,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좀 일반인 저처럼 약간 좀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예체능 범주에 안 들어가는 그 책으로서 배운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직업과 내가 이 직접 하는 행위, 그 직업에서 하는 행위를 좀 분리시켜서 취미로 접근해봐도 정신적으로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항상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이 다 똑같지 뭐 밥 먹고 사는 일인데라고 하는데 그 일 자체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좀 취미로 가져볼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겠지만 나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이거를 그냥 돈벌이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은 그것보다 뭔가가 더 될 수 있는 나한테 뭔가 성취감이나 이런 걸 더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신기하게도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돈벌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것보다 더한 의미를 부여하질 않아 난.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프로덕션 쪽에서 회계랑 운영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 영화도 있고 TV도 있고 광고도 많이 찍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또 영화, TV, 광고 쪽에 배우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운영이나 회계 쪽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하루 12시간씩 바텐딩 할 때랑 별 다를 게 없어. 내가 대하는 태도는 형한테는 그냥 똑같은 거야. 돈은 어떻게든 해서 벌어야지. 행복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나의 취미를 찾아갈 수 있게 왜냐면 그게 중요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인 사람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인간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형은 이제 대학교를 예일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 아카데믹에서 전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10손가락? 오케이 10손가락 안에 제가 느낄 때는 5손가락 안에 그럼 뭐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엘리트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인데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컨설팅, 뱅킹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뭐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거를 항상 봐오면서 좀 학교를 다니고 주변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형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안 하고 형의 이 성공에 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는지, 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개념과 이렇게 다른 성공의 개념이 있을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탐나는 성공이 아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정도로 예일이라는 곳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더욱더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뭘 본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성공했다 라고 말할 것들 많이 봤지.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창업하고 뭐 어린 나이에 천재로 인정이 돼가지고 어디 좋은 데로 가서 학업을 하고 있고 떼돈 벌고 컨설팅, 뱅킹, 뭐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애들이 많지. 뭐 가족도 돈이 많아가지고 예일 왔을 때 벌써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죠. 뭐 트러스트 펀드 있고. 그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걔네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 너무 하찮은 것들이었어. 하찮다는 게 이제 나는 그런 걱정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중이랑 똑같이 하찮게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너무 평범해. 걱정들. 인간적으로는 너무 평범하고 아니 저런 성공을 했는데도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확연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완전히 이제 돈이 없거나 삶을 꾸릴 여유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르지.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살 걱정은 밥 절대 먹고 살 없으니까. 걱정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떠나서 어차피 저런 걱정을 하고 어차피 저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 거면 뭐 그런 일을 하는 분들한텐 미안하지만 저런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나? 형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일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형은 이 사소한 고민들이라 하면은 뭐 행복과 가족들과의 문제 약간 이런 사소한 건데 평범한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형한테는 그만큼 와닿지 않았던 거고 하고 그걸 얻었을 때 이제 걔네 인생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탐나지가 않았어 나한테는. 혹시 어떤 것들 있었을지.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연예인들이랑 놀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 가서 막 어디 가서 추앙 받고 상 받고 어디 가서 잘했다고 뭐 기사 실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고 그 애초에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이나 뱅킹에 진짜 너무 재밌어하고 형이 연기에 느끼는 그런 희열감을 충분히 느끼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게 그 길 자체가 이렇게 어필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걸을 수 있는 기반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학벌도 있고 연결된 인맥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형이 그렇게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형은 그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일을 하면서까지 성공에 따라오는 좋은 점들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고. 그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술할 때만큼의 성취감이나 내가 예술할 때만큼의 자유를 느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있지. 당연히 있지. 많이 받고. 근데 어차피 가고 싶은 곳은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그쪽 분야들보다 내가 원하는 분야로 계속해서 같은 곳에 다다르겠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길, 즉 내 주변에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만큼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너무 큰 사명감을 갖고 저한테 너무 와닿고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납득이 100%까지 될 정도로 논리까지 맞아떨어지고 내 감정까지 맞아떨어지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그라인딩 하면서 1집 편집만 계속하고 7편 정도 편집을 해놨을 때 릴리스를 했는데 한 6편쯤 편집을 하고 있을 때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표출과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의 이 아름다웠던 연결은 이미 지나간 순간들이었고 편집을 계속 하는데 이게 아직 세상과는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의 이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막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게 다 왜 이 길이 들어갔지? 근데 형도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인정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왠지 살아가면서 꼭 그런 부분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꼈지. 많이 느꼈지. 내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로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야. 나는. 내가 꼭 예의를 다녔으면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 기찻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기찻길 안 따라가도 된다. 나는. 친구들이 의사 변호사 하는데 내가 왜 해? 몽땅 다 의사 변호사인데 네. 나까지? 재미없잖아. 근데 예술을 하면서 배우로서 음악인으로서 인정, 공감,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하는 느낌은 굉장하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인정보다는 형의 이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들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의미가 과연 있나? 의미가 없잖아 그게. 이런 네가 하는 팟캐스트도 내기 전까지는 그냥 너랑 컴퓨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이 대화를 한 사람과 그 연결이 끝이고. 근데 네가 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랑 공감은 안 해도 돼 사람들이. 근데 딴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그걸 몰라도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그 모먼트들이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가끔 남길 때 정말 가슴 뛰게 하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우로서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관중이랑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어느 길을 택하고 어느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정말로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한다면 느끼는 것 다 비슷한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형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앞으로 어떤 길을 갈까 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어느 길을 택할 때 도움이 될 게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얘기했던 그 파이프라인, 그 대학 출신이라는 그게 사실 정말 많은 걸 좌지우지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시작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형은 사실 그 예엘이라는 타이틀이 배우나 예술 작가를 할 때 그렇게 큰 어드밴티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커. 커요? 근데 거기다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막 안 된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이게. 남한텐 커. 예일 나온 백인, 연극하는 백인 애들, 글 쓰는 백인 애들 잘 돼. 커넥션도 굉장히 많아. 예일이 대학원으로 치자면은 거의 미국에서 1등, 2등 연기학교야. 아 진짜요? 아 아예 몰랐어요. 브로드웨이에 이제 가서 연극을 보다가 이거 팸플렛 열어보잖아? 예일 이름 몇 개씩은 꼭 있어. 꼭. 그래서 내가 아시안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도움 됐을 거야. 예일 갔다는 게. 내가 거기서 이제 친해진 대학원을 다니던 형 누나들이 있어. 동양인. 몇몇 없어. 지난 10년에 한 3명, 4명? 몇 없어. 근데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그 정상까지 올라간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지금 나랑 똑같이 살고 있다. 오디션 보면서 부업을 하면서 연기도 별로 못하고 살고 있어. 걔네 친구들, 걔네랑 같이 나온 동기들,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TV쇼 나오고 영화 나오고 항상 브로드웨이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예일 나왔다고 막 칭찬받고 달라. 그 예일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 이 그게 분야에서는. 인종이 왜 그렇게 큰 벽이 되는 거죠? 배역의 차이인가요? 배역의 수의 차이? 배역의 수의 차이고 특히 연극 쪽에서는 요즘 괜찮아지고 있지 그래도. 영화계나 TV계나 이런 쪽에서는. 근데 연극 쪽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동양인인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그게 인종 차별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공감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다 백인 베이스여서 그런 건가요? 차별은 아니야. 차별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걸 일부러 차별한다 이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캐스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살아오고 그랬던 삶 자체가 애초에 다 그지? 그렇게 유색인종에 집중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유색인종도 따로 집중되는 유색인종들이 있지. 그러니까 같이 좀 더 어. 오래 살아온 뭐 라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흑인 이런 데는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치. 되는데 에이ዥ는 보통 늦다 보니까 다르지.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이건 좀 웃긴 말인데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나는 저 동양인 배우 내 친구들도 있고 뭐 유명한 뭐 송강호 같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거든. 연기를 하고 너무 표현을 강하게 강렬하게 와닿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백인 감독들이나 내가 아는 흑인 캐스팅 디렉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잖아. I think they were a little flat. 많이 이런 소리들을 해. 약간 표현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걔네들 항상 우리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픽업할 수 있는 거를 걔네들은 좀 덜 보이는구나. 우리 얼굴 다른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Are you brothers?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네. 이 섬세한 연기력이나 이런 걸 걔네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아직까지는. 그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랑 음악이랑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 스크린에서 뭐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는 거랑 그냥 오디션이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연기했을 때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와 진짜 잘한다라고 작품을 하는 인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오디션 테이프나 아니면 오디션에서 하는 거는 좀 표현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야 이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인종차별인가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약간 더 뉘앙스가 많지. 차라리 인종차별이면 좀 간단하게 인식의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인 시간과 이 브레이크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백인들 이런 판이었던 슈퍼히어로계 물에 이번에 뭐 이정재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그런 게 많다 보면 또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요즘 representation 중요하다고 항상 그러잖아. 그게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면에서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나는 그냥 걔네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의 얼굴이랑 우리의 감정이랑 이런 거를 익숙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걔네들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쓴 작품으로 우리가 내야지. 그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딱 생각난 게 요즘 이제 디즈니 쪽에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 뭐 난리 치잖아요. 막 무슨 뭐 인어공주가 왜 흑인으로 나오냐. 근데 그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본인들이 인식했던 그 그림과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단 진짜 익숙함의 문제가 아닌가. 그냥 애초에 우린 항상 백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굳이 너네가 왜 흑인으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아시아 극작가들과 그 아시아 컬처와 아시아 라이프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연극과 영화가 더 많이 나오면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유색인종 차별을 떠나서 생각해보면은 디즈니 그 정말 제가 좋아했던 뮬란이라는 영화를 백인이 연기하면 뭘 안 해요? 난 할 것 같은데 좀 이상하고 저도 그 최근에 뭐 원피스 나온 거 봤는데 저가 생각했던 원피스는 당연히 그냥 동양 일본 이런 느낌인데 막 뭐 멕시칸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이러니까 응? 약간 이러면서 전 잘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라는 것도 그 하나의 세계와 어떤 사람들의 삶을 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담아줄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그지? 많이 담겨야지. 근데 물란 이런 거는 소재가 중국이잖아. 그쵸. 그건 좀 다르지. 그쵸. 막 어떻게 보면은 인어공주는 또 뭐 그렇게 특정한 나라가 있는 건 또 그치? 아니긴. 판타지인데 거의 외계 생물인데 걔네는. 그러니까 이게 형이 이제 건축하면서 그냥 항상 찢기는 그거에 대한 항상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찢기는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철면피가 조금 생겨서 배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건축 이런 걸 할 때는 실제로 만들어서 누군가가 보잖아요. 근데 사실 연기는 뭔가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대중들은 못 보는 거고 사실 그 캐스팅 해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절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그 수많은 거절들을 어떻게 프로세싱 하세요? 일단 나 신재명이라는 사람이랑 내가 내놓는 노력이나 예술이랑 연기랑 분리를 해야 돼.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분리를 해놓고 이 거절은 나 신재명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나의 무언가를 보아서 거절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 눈썹이 너무 까매서. 그 사람이 아침에 커피를 잘못 마셔서. 왜냐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그 사람이 그저께 남친이랑 깨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닮은 거야.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뭐 그냥 애초에 본인이 그렸던 사람은 수염이 없었는데 형은 수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너도 그렇겠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 책을 읽을 때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거랑 안 맞아봐.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 이미지가 아니면은 나의 능력이 안 돼서라는 거보다 나랑 맞지 않는 옷이었구나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라고 생각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해야 돼. 솔직히 내가 연기를 못해서 안 되는 것도 많지. 항상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보이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대부분의 거절들은 합리화를 시켜야 돼. 그렇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뭔가가 안 맞아 떨어져서 다음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막 진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핑계만 계속되면은 좋지는 않으니까. 좋진 않지. 근데 노력하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그리고 연기 뭐 공부도 계속하고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왜냐면 형 주변에 또 너무 연기 실력이 좋은데 안 풀린 사람들도 아직 있고 이러니까. 많지. 거의 대부분이지. 하고 웃긴 게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 TV에서도 보이고 연극에서도 보이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 나도 그렇고 이제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으면 뭐해. 해야지. 그쵸. 하고 그리고 솔직히 거절을 매일매일 당하지만 쉬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거절을 안 해. 아, 답을 안 주는 거야. 답을 안 줘. 형도 그냥 넣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그냥. 거절이란 답을 안 줘. 주면 특이한 거야. 오디션 20개 넣잖아? 네. 거기 한두 개가 I'm sorry we went a different direction. 그래서 까먹기도 쉬워. 그러면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은 있어요? 약간 진짜 안 풀렸다가 갑자기 어떻게 운 좋게 어떤 작품을 만났는데 그 작품이 잘 돼가지고 잘 되고. 있지. 비프 봤냐 이번에? 아직 못 봤어요. 잘 됐었잖아요. 되게 잘 됐잖아. 네. 거기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던 애야. 근데 요즘 성공해가지고 많이 잘 나오고 있지. 그런 거 보면 뿌듯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쟤도 노력하고 고뇌 그런 걸 쏟아부으면서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의 인식이 평가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그 앞뒤로? 많이 달라지지. 그때도 막 송강호 보고 플랫하다고 하는 것처럼 형이랑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연기 엄청 잘하는 생각하는데 캐스팅 디렉터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캐스팅 디렉터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특히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이런 좋은 프로젝트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연기를 잘하나? 그냥 약간 하는데 여기서 180도 아주 바뀌어. 그냥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너무 완벽해. 연기도 너무 잘한다. 진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매력적인 얼굴인 거고.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거면 내 능력이라는 분리해야 돼. 그걸. 그 대신에 이제 노력을 충분히 쏟고 형 이제 3, 40년 하겠다 하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형이 막 정말 막 70 돼서 뭐 이순재 배우님 같은 그런 뭐 어떻게 역할 잘 맞아 70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3, 40년이 있으면 그리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 어떤 맞는 옷이 하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군요. 취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좋네요.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연기도 계속 배우고 나의 예술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해도 이 일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체력 관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멘탈 관리라든지. 멘탈 관리라든지 이제 내가 이 연기라는 것을 다루는 태도를 관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가요? 취미로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취미로 생각하고 취미로 생각하기에 내가 항상 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된다. 있을 땐 감사하게 하고 없을 때는 딴 걸 하면서 살자. 하면 뭔가가 들어올 때 항상 감사할 것 같아. 언제 들어오든. 세상이 주는 평가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변하는 것들이 많아서 형 말대로 그렇게 막 연기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좀 크게 잘생긴 것도 아닌다고 생각한 배우들도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완벽하다고 막 이런 아시아 배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듯이 신기해요. 참 진짜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던지는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성공을 했을 때도 내가 왜 성공했는지 내가 정해야 돼. 딴 사람이 말해주면 안 돼. 그걸. 왜냐면 딴 사람이 말해주잖아. 성공했다가 다시 공백이 있어봐. 그럼 내가 진짜 연기를 못하나 보다. 내가 진짜 이 예술을 못했는데 거저 들어간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아, 나 진짜 그냥 원의 원더였구나. 근데 딱 성공했을 때 하고 그 전부터 나는 예술인으로서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랑 나의 성공은 별개다. 라고 일단 정해놓고 성공을 하든 말든 들어가고 싶어 나는. 네, 진짜 좋은 마인드셋 같아요. 진짜 가끔 역겨울 때도 있어요. 보면은 막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 한마디의 말들, 내가 이거에 진심이면은 그 진심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이 어쩔 때는 너무 그냥 가볍게 던진 그냥 딱 지나간 생각들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너 이거 안 돼.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제가 들을 때는 내가 이거에 이만큼을 고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만큼을 고민을 해서 얘기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딱 듣고 느낌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딱 갖춰져서 나오면 사람들이 보고 괜찮은데? 그걸 보고서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냥 가볍게 했던 이 한 말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 길을 다시 생각할 정도의 고민을 했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기억도 안 날 텐데. 기억도 그럼.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옛날에 뭐 이거 안 좋다 했잖아. 그럼 야, 내가 언제? 야, 그리고 이런 건지 몰랐지. 그때 제가 만약에 그걸 멈췄어 봐요. 안 하고. 그럼 진짜 너무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시전들을 할 때, 그런 선택들을 앞뒀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 피드백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피드백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던진 건지, 가볍게 던진 말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피드백을 줄 때 좀 조심해야겠다. 난 그래서 거의 피드백을 받거나 줄 때 질문형으로 주고 받는 게 편한 것 같아. 나는 네가 글을 썼다고 해봐. 아니면 이 팟캐스트를 한번 주제로 한번 해보자면, 야, 너 이거 별로 흥미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해봐. 이거보단 어떤 얘기를 해야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길다. 이거보단 어떤 형식으로 네가 이걸 편집을 하고 어떤 길이에 맞춰야지 네가 하는 얘기에 가장 알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데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라 그래 하고 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그래. 근데 질문은 할 수 있어. 질문은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뭐 피드백을 물어보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결론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프로세스에 생각할 수 있게. 그게 진짜 타인을 돕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생각도 더 하겠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뇌로 방귀 뀌듯이 이렇게 뿍뿍 내는 게 아니라. 그지. 네. 어떤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항상 끝나고 저희가 정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정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정할 수도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The bigger the struggle, the better the story라고. 고생한 만큼 더 좋은 스토리가 나온다. 나중에 저희가 돌아봤을 때 한 20-3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이 인터뷰 돌아봤을 때 만족하는 삶으로 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그리고 그때까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일이 아니어도. 그쵸. 비슷한 일이 아니어도. 나는 그때는 완전히 생 직장인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고 거기 갈 수 있는 길들 중에 재밌는 길을 좀 선택해서 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길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뭔가 형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추억들을 쌓았던 길에서 좀 더 오래 하는 모습을 보면은 동생으로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길이 바뀔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리고 뭐 합리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합리화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치. 합리화 자체가 됐다는 게 저희 이 이성을 설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합리화가 나도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거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화만 하면 안 되는 것 그치? 같고. 예. 근데 이제 합리화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액션이랑 이런 거를 반영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모자란 점도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만족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 뭔가를 세상에게 되돌려 준다는 느낌으로 살면은 그게 진짜 만족인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말했을 때 나는 네가 아까 게으름이 싫다 그랬잖아. 나란 인간은 게으름이 너무 좋거든.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쩔 때는. 그렇게 살 돈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족할 것 같아. 솔직히 만족할 것 같아. 야, 내 인생 70년, 80년 그 짧은 시간을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근데 그건 자기 만족 같아. 하고 내가 말하는 이제 좀 더 중요성이 큰 만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받은 만큼 이 세상한테 내 인생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이든 타인들이든 뭔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냥 이성적으로 확립이 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냥 전체적인 이 세상이든 내가 영향을 끼친 게 없으면 내 존재의 가치는 있긴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에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의상 뭐 쓸데없는 인생은 없지만서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는 뭐가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이제 둘 다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행복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만끽하는 거는 좀 쾌락적인 satisfaction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행복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삶을 표현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쓰는 단어는 요즘 기쁜지는 모르겠다. 근데 행복한 것 같다.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복이나 흔히 말하는 joy, happiness, are you happy? 행복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런 질문들을. 왜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는 게 장시간 있을 수 있는 기분이 아닌 것 같아. 그 순간의 감정이지, 그 1, 2초 순간의 감정이지, 그게 계속 느끼는 것도 아니잖아. 행복한 삶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삶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제 그 순간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만족을 했냐. 그래서 나도 그게 좋아. 만족이라는 contentment?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나가고 싶어. 어떻게 보면 행복은 형 말대로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인 거고 만족은 보통 저희가 좀 끝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만족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뭐 배우 생활이나 아니면 삶 전반적인 뭐 성공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좀 더 형이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질문들 준비한 게 있는데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People are dying.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다른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런 반면 난 진짜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아무리 망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인생을 말아먹어도 누군가는 그 인생을 보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그 인생을 꾸려나가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뭐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하면서
삶에 빠지다 보면 자기만의 문제에 빠지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진짜 죽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나라는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특히 배우들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형 말대로 힘들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만 생각하면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아니면 무슨 뭐 에이즈에 걸려서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터져서 침략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죽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살아나가고 있잖아. 그런 짐을 챙기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배우 한다고 야 배부른 걱정이지 진짜. 네가 말했듯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든 게 많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지. 전쟁이 터져야 슬퍼? 전쟁이 터져야 고통을 알아?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언제나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떳떳하게 내가 가진 걸 인정을 해가면서 돌려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꾸렸으면 좋겠어. 특히 네가 아까 배우로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잖아. 제대로 된 배우면 힘들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아까 Goggins 걔가 stay hard 말했잖아. 배우로서는 stay soft야. 약간 말랑말랑해야 되고 세상이 너한테 아픔을 주잖아. 그 아픔을 받고 되새기고 공부를 해야 돼. 그 아픔을 아,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네요.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인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이제 테크닉마다 다르지 이거는. 그 경험을 이제 바로 넣던 그 경험에서 느낀 것들을 공부를 해서 감정을 입히던 어쨌든 stay soft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힘들지. 약간 배우들 보고 농담으로 마소키스트라고 다. 왜냐면 우리 봐봐. 역할이 들어와. 캐릭터가 고통에 휘말린 캐릭터야 아주. 너무 인생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캐릭터인데 우리 배우들은 그걸 보고 야 재밌겠다. 야 이거 할만하다. 이건 작품이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 참 이상한 거지? 왜냐면 제대로 하면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발적으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하고 싶다고 안달인 사람들인데 제발 좀 뽑아달라고. 그렇네. 제발 고통 좀 느끼게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열린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도 그것마저도 배부른 걱정이라는 거지. 그렇죠. 진짜 좋은 퍼스펙티브 전환인 것 같아요. 요즘 삶을 살면서 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뭔가? 삶에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들이 있나? 예를 들면 선함이라든지 남을 위한 이타심이라든지 아니면 예의 바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런 프린시플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안 하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살 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받지 이렇게 내 원칙들이 이렇게 있는 삶의 원칙들이 있는 상태가 없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그런 원칙들이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형은 혹시 뭐 그런 삶에서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 거의 없어.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생각한다면 이제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지. 아, 난 그때 이제 정말 예의 바르게 살았구나. 그때 정말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 그 돌이켜 봤을 때 그 삶에 적용하는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그 항목들. 그러니까 형이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살 때 이렇게 살아나가야겠다.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살았구나 라는 걸 느껴. 근데 거기서 웃긴 게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은 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내가?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이후까지 굉장히 안달해 가면서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어. 내가 좋은 것보다 내 친구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게 썩 좋지는 않아 나도. 거기서 웃긴 게 맨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자신보단 남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이게 좋은 삶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싫어지더라고 사람이. 오히려 남이 오히려 남이 싫어지고. 그래서 뒤돌아볼 때는 아, 내 걱정도 좀 할걸.
그래서 약간 현재는 내 걱정을 좀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는 거죠. 나도 한번 남으로 생각해 보자 하고. 그러니까 나도 보듬어 줘야 되는 존재, 위에서 살아줘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영향을 주고 남들을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심에는 확실히 본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하는 거고, 나는 좀 막대해도 되고, 나는 좀 힘들어도 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해준다라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남을 싫어하게 만들고 남을 위한 일들을 오래 못하게 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도 챙김이 필요한 존재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진짜 나를 안 까먹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뭘 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받아가더라고, 사람들이. 남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집중하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재밌는 컨셉이 나라는 게 없으면 남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왜냐면 남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내가 아닌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흐릿해지면 남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또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 자신을 가꾸고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건 참 좋은 자세일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읽은 인상 깊은 글귀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책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이클 커닝햄이라는 작가가 쓴 Home at the End of the World, 내가 작년에 읽었거든. 그걸 굉장히 조용한 책이야. 영화도 있네요. 영화는 보지 마. 책이 재밌어요. 책이 재밌어. 필체가 너무 아름다워, 그 사람이. 근데 소재는 굉장히 평범한 소재야.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토록 평범한 삶을 나타내면서 그 정도로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 이게 판타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막장도 아니고 그냥 일상인데 그 일상을 나타내는 방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와, 이런 예술을 하고 싶다. 내가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네들 마음속에서는 다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 책이야. 저기 지하철 못 타서 소리 지르는 아저씨, 뭐 걸어가면서 하이 그냥 주고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준 책이야. 각자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이구나. 이게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항상 놀라운 게 생각할 때마다 막 머리가 아픈 게 다 1인칭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1인칭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형이 보는 세상 이쪽 방향이랑 제가 보는 세상 이쪽 방향이랑 다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각자 다 1인칭이잖아요. 각자 다.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근데 이게 이 책이 좋은 게 네가 말했듯이 챕터마다 캐릭터가 바뀌어. 그래서 내레이터가 바뀌어. 챕터마다. 서로 아는 캐릭터야. 그리고 다. 그래서 같은 이제 이벤트나 같은 사람을 애들이 보고 느끼는 점들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이제 보면서도 와, 사람 진짜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게 다 자기 나름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좋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형처럼 일반적인 어디서 어디로 승진하고 돈을 얼마만큼 벌고 이런 걸로 성공이 정의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나침반이 없는 내 앞에 이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길잡이가 없는 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뭐 조언이라기보단 친구로서, 그런 길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로서 계속 한번 해보자. 계속 한번 해보자. 진짜 계속 한번 해보자. 성공 못하면 어때?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좀 성공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또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죠. 내가 장주영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표출하는 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유니크하게 어떤 걸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계속 미친 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게 그 명제를 수정해도 된다는 거죠. 나만의 니시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가 되라.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엔지니어링 일이 최고가 되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다른 방식으로 팟캐스트라는 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실질적으로 뷰어들 수에 따라서 1, 2, 3, 4 등인 게 쭉 있지만 어떤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조로건보다 더 좋은 팟캐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를 설정을 해서 그거에 정말 최고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공에 대한 기준도 오히려 약간 이렇게 나침반이 없는 세상이면 더 재밌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정해야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딴 사람이 정해준 성공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정한 성공을 하고 싶어. 딴 사람이 상을 주든 딴 사람이 와 너 진짜 커리어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길로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도 재밌지. 얼마나 좋아. 길을 네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그쵸. 물론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고 슬럼프도 오고 이러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약간 어떤 한 사람의 자존감은 신경을 쏟고 있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또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로 이 하는 일들을 확장시켜 놓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형이 얘기했던 뭐 킥복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리젝션이 계속 있잖아요. 형은 배우로서. 그치? 그거 와중에 이제 또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뭐 취미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불확실한 직업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예술인의 일을 떠나서 취미생활이나 네가 하는 스포츠나 네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나 이런 거를 캐 나가는 걸 이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뭐 배우인데 내가 음악인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내 인생에서 하면 왜 안 돼?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 언젠가는. 나의 기준에서 직업과 취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의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길을 확실히 찾아가면서 내 기준대로 행복하고 오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많이 듣는 소리가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가족들한테도 많이 듣고 야, 넌 좋겠다. 배우라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약간 별다른 인생의 길을 택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라는 소리를 많이 해. 근데 내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자유롭나? 정말로 내가 이 별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길만으로도 무언가가 내 인생에서 달라졌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진짜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많이 안 하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살아봤냐?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예일에서 만난 걔네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 없겠죠.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못하고 안 하고 1, 2주일 살아본 적 있냐? 그게 편할 것 같아? 그게 자유로울 것 같아? 아니잖아. 그쵸. 왜냐면 형이 하고 싶은 건 표현과 연기와 이런 건데 그걸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형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 그지. 그리고 그게 자유롭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질문 받을 때는 좀 약간 빡쳐. 막.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게 힘든지. 왜냐하면 거기 들어있는 편견이 있잖아.
넌 참 편하게 산다 이거잖아. 이런 고민들도 안 해도 되고 그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웃긴 것 같아. 어쩔 때 그쵸.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배우들도 작품 사이 공백기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인정도 받고 이러면 또 뿌듯하게 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만 형 말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주일 사는 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외로운 길인 거죠. 저는 사실 막 그걸 다 인지하고 한 건 아니지만 형 항상 생각했을 때 아,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길이고 되게 멋있게 살고 있다.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순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게임하고 유튜브 하다가 현타 올 때도 있겠지만 그냥 밖에서 외부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무언가 나만의 지금은 확실한 지금 순간의 진심인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거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수많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좀 더 조명을 받고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이 수많은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 삶에 영향을 주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많은 드라마들 보면 너무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요즘 작품들이 메이저 방송사들, 영화 제작사들을 떠나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오면서 너무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게 일어나다 보니까 또 수많은 이 연기가 탄탄하고 조명을 충분히 받아도 되는 배우분들이 조연분들이 오셔서 저의 삶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무대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오래 할 수 있게 인정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에 살아간다는 것도 축복이고. 그쵸.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 나도.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리절트로서 내 다음 사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특히 미국에서. 내가 연극을 뉴욕에서 몇 개를 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일로 인해서 이제 내 다음 사람들이 쓸 무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 내 전에 왔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지. 지금 인종차별을 받고 있겠지. 내 전에 이제 그런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이 일을 사랑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딴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게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분야에 있는 후배들의 더 쉬운 길을 위해서라도 그분들도 의도하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좀 더 아시아 배우들과 아시아 작품들에 대한 또 주목도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흔하지 않은 직업, 흔하지 않은 취미를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너무 고맙고 안 하던 생각도 많이 했어. 안 하려고 노력하던 생각도 많이 했고 약간 내가 말하고도 내가 놀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흥미롭게 들리고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공감과 위로라도 공감과 되면. 위로라도 되면 나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네. 그 정말 마지막으로 형 뭐 나오신 작품이나 이런 것 중에 들으신 분들이 혹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극이 좀 많아서 연극도 많았고 뮤지컬도 좀 했고 요즘 나온 것 중에는 아직까진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없어. 좀 더 아직 만족이 안 된 상태가 있군.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몇 개 있는데 한 10년 있다가 찾아보세요. 없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없어도 괜찮아. 나중에 있겠지. 3, 40년 하면은 있겠지. 있겠죠. 그때 없으면은 진짜 야 나는 이제 한 60년 기다려야지 이제. 네. 꼭 맞는 옷이 취향이 준비된 상황에 오지 않을까. 네, 뭐 지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배우 신재명님과 함께한 에피소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